KF-21에 접근할 수 없다. 수호-17은 KF-21의 무시무시한 압도적 능력에 감탄. KF-21 보람의 러시아마저 포기했던 초강력 극비기술 성공. 인니의 또 다른 큰 충격.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향후 대량 배치된다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SCMP는 우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무장을 타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장착 엔진인 미국산 F410 역시 5세대 전투기의 기동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22, F-35나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과 비교해서는 명백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F-21의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웡은 KF-21은 J-20은 물론이거니와 FC-31과도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2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젠-20이라고 불리는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다. 또한 J-20보다 작고 성능이 다소 약한 스텔스 FC-31은 미국의 F-35처럼 경제성이 있는 대량 배치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다.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4세대 전투기인 J-20은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으로 분류된다. 웡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면서 향후 국제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중국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FC-31과 직접적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 KF-21 보라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열대 전투기 중 하나.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열대 전투기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쟁쟁한 국가들의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허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를 꼽으며 한국의 KF-21도 포함시켰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표방되지만 5세대와 호환 가능한 설계와 높은 잠재력이 최대 장점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와 무기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기를 내부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F-21 외에 가장 진보한 전투기로 뽑힌 것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 미국 보잉의 F-15X 이글-2, 중국의 첫 5세대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선양 FC-31, 러시아의 수호-17과 수호-2 수-35S,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다소의 라팔 등이다. 선정된 기종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3대,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대, 유럽에서 2대 등으로 항공기 제작에는 높은 공학기술과 경제적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 중 최고의 전투기로 꼽힌 것은 미국이 20년 전 처음 설계한 F-22 랩터로 강력한 성능 덕분에 타국으로의 수출은 전면 금지됐으며 빅터링 엔진과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F-22의 저렴한 버전인 F-35 라이트닝이 조차 미국과 동맹국들에 수출돼 주력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35의 세 가지 파생 모델 중 하나인 F-35A 모델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러시아의 수호이 수-57 전투기는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개발 문제와 지연으로 현재 소량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수호이 수-35S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았다. 한편 스웨덴의 사부 제임즈 39, 그라이펜2와 인도의 헬티저스 등의 기종은 10대의 진보 전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 KF-21 전투기 세계 전투기 시장서 F-35 라이트닝 II의 대항마로 부상. 한국의 새로운 KF-21 전투기는 중국의 제220 성능에는 미치지 않으나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외신들이 잇따라 분석 보도했다. KF-21 보람의 프로토타입이 최근 30분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디자인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제한하여 여전히 지역 전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마카오에 본사를 둔 분석가는 말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군사 관측통들은 새로운 KF-21 전투기가 중국의 청두 제220과 같은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량 배치된다면 KF-21은 여전히 지역 공군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는 말했다. 이것은 KF-21 보람의 프로토타입이 최근 사천에서 30분 시험 비행을 완료한 직후 나왔다. 한국은 미국 록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의 저렴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이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결국 제트기를 스텔스 전투기로 개조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스텔스 슈퍼 기동성 초음속 크루즈 및 첨단 항공 전자공학을 결합한 미국 F-22 및 F-35, 중국의 제220 및 러시아 수-57과 같은 전투 준비가 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5번째 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징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고 스텔스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베이의 무기를 최적화한 표면 설계 및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KF-21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스텔스 전투기에 많은 기능을 채택했지만 시험 비행은 외부 하드 포인트에 4개의 모델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텔스 기능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KF-21의 미국산 F-410-4G200K 엔진은 슈퍼크루즈와 기동성에 대한 5세대 전투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단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전자 스캔 어레이 레이더 전기 광학 타겟팅 포드 적외선 검색 및 트랙 시스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유능한 무장과 같은 첨단 항공 전자공학을 갖춘 KF-21은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있다. KF-21은 중국 제220과 FC-31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마카오에 기반을 둔 군사 해설자 안토니 왕통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제20 변종에 대한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두 제20은 2005년에 도입된 중국산 4세대 전투 항공기로 현재 수백 대가 사용되고 있다. 단일 엔진 제트기로서 제20은 KF-21보다 상대적으로 좁고 가벼우며 최신 변종인 J-10B 및 J-10C에는 AESA 레이더 전기 광학 대상 센서 및 적외선 시커와 같은 고급 항공 전자공학이 장착되어 있으며 강력한 무기도 탑재되어 있다. 심양 FC-31은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전투기로 2012년에 첫 번째 시험 비행을 했으며 아직 개발 중이다. KF-21과 FC-31은 모두 비슷한 크기와 사양을 가진 중형 트윈젯 전투기이며 약간 유사하다. 한국 제트기는 FC-31과 동일한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들의 무기 탑재량은 7.7톤과 8톤이며 전투 범위는 각각 1450km와 1200km에 이른다. 왕은 KF-21이 잘 작동한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 미무기여 잘 있거라. 독일 전투기 개발 중동 불나팔 수입 글로벌 포커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190억 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팔 수출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다. 현재 예2 공군의 핵심 전력은 미국 F-16 전투기 68대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진행하겠다고 이달 발표했다.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도 미국 F-15, F-35다. 프랑스 일간 라트리빈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 전투기 100에서 2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미국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서 F-15, E-3 조기 경보기 보잉 707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쓰고 있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유럽, 아시아 각국은 안보 위협을 체감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여기에 대만의 대한무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밝힌 중국과 대만 방어를 천명한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 고조는 위기감을 더했다.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듯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최근까지도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대만의 협중간선을 수시로 넘어서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섰다.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동력으로 삼는 세계 무기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무기 수출국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각축전 조짐이 보인다. 라팔 수출국 프랑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객을 야금야금 공략하고 있다. 육군 강국 한국도 탱크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산 무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위를 의존하던 유럽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자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아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 영국, 호주 석자 안보동맹 오커스 때문에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할 기회를 잃은 프랑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같은 외교, 안보 관계에서 빚어지는 알력이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일본이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쿼드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주도권을 쥐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와는 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확보나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 판매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 판매를 담당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무기 의존하던 중동 유럽의 대신 미국 무기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도 무기 수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동은 미국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동 맹주를 자처하며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왕정 독재국가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의 위협을 견제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